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완전체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한 달 만에 완전체가 됐습니다.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나도 역시 좀 떠나고 싶어. 아니 떠났다 오셨잖아. 정작 떠나고 싶은 사람은 짧았잖아. 저예요. 짧았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다녀오셔야 되고. 야, 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예. 물가가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갖고 어느 정도예요? 아니 그 먹는 게 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식당 가서 먹으려면 노동력이 투입된 음식값은 비쌌습니다만 이렇게 마트.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 식재료 값은 좀 쌌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고요. 가장 제가 깜짝 놀란 게 와인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와인이? 예. 그래서 왜 그랬지?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와인은 사실은 올해 생산한 와인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네. 생산한 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빈티지, 2020년 빈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몇 년 전에 생산을 끝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올랐다고 해서 새로 반영될 건 없고 다만 유통 과정에서의 보관료 정도가 올랐으면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역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경제학적인 뭐 저는 이론이라고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른바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MMT라고 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를 맞아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푸니까 그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라고 보고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자율을 높여서 이제 더 이상은 돈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침체를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도 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야 되는데 침체 경제 우리한테도 영향이 큰데.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까지도 지금 뭐 어려워요. 굉장히 어떤 그 폭락 어렵다고. 추세라서 양쪽의 부담을 우린 다 지는 그러니까요. 형국이 되는 중국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가도 중국도 엄청나게 올라서 중국도 그런 게 되게 싸잖아요. 특히 뭐 시장 물가 같은 경우 제가 추석 때 한국에 그 시금치가 한 단에 9,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어요. 2019년, 20년 무렵에.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1원이니까 180원. 70원, 180원. 네, 170원, 180원에 시금치 2단. 미안했어요. 많이 미안했다라는.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도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파문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다 허구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집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님 나오면 여쭤보세요 라는 말이 댓글창에 이 뉴스 나오자마자 김 의원님부터 떠올렸더라고요. 지금 국내에 김 의원님이 부재한 동안에 제일 큰 피해가 삼부토건이 이슈에서 사라졌다. 삼부토건. 그 이슈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다행히 계시지만은 다 옛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좀 말이지 빨리 와서 좀 제대로 방송 좀 하시지. 많이 아쉬웠지 내가. 지금 뭐 녹방이냐 여쭤보시는데 라이브입니다. 가자 김용남. 이건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일단 뉴스 토마토에서 일보를 올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근데 그 일단 뉴스 토마토에서 A 의원, B 의원, 현역 국회의원 두 사람의 이제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가고 뭐 CDM까지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른바 A 의원과 B 의원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사 내용과 내용에서 인용됐던 말과는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간접 체험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네. 직접 내가 봤다라고 했던 A 의원은 네. 거기가 태도를 확 바꿔버리면 네. 그 다음에 뭐가 나가질 않아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참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또 아주 용감하고 정의감에 넘친 공익 제보자가 나와서 어떤 거기서 언급됐던 텔레그램 대화방의 캡처 화면이라도 뭐 나온다든지 아니면 녹취 파일이 나온다든지 하면 쫙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없다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팩트 확인에 필요한 증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 기사를 썼던 게 아닌가 라는 좀 의문도 들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그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두 마디 캡처를 보기는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넋두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라고 한 건지 이게 한 건데 그게 김해를 줄게 한 건지 아닌지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다. 캡처를 더 많이 봤다면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데 가능했을 텐데 앞뒤 내용을 잘 보지 못해서 판단은 보류하겠다. 이런 발언을 동아일보 기자하고 나눴습니다. 아니, 언뜻 듣기에는 네. 기사 내용은 대체로 맞는데, 네. 맞는데 더 이상 그것을 확증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다. 그런데 그 이상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태도다. 그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죠. 들리기에 그렇게 들린다. 예.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모르겠네. 아니 그런데 이 똑바로 이야기는, 들으셔야 돼 이제. 이 이야기는 네. 뭔가 좀 참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왕복하게 긍정을 하면서 본인하고는 거리두기를 하는. 네. 참전을 회피하는 것 같다. 참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 그렇다고 부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나왔고 일파만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다 썼습니다. 뭐 크든 작든 기사를 안 쓴 언론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그 동아일보가 좀 세게 쓰고 경향신문이 좀 세게 쓰고 한겨레가 좀 정치면 하단으로 내려보냈고 중앙일보는 보도를 거의 안 한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수준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개연성이잖아요. 당시 분위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된 얘기였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가 어땠고 왜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은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설명도 조금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 총선 전부터 아름아름 소문은 있었죠.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 매우 분노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막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뭐 당을 옮길 것도 고려한다 뭐 네네. 이런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나갔었고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소문이고 네. 상당히 구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김영선 의원은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내가 가겠다고 한 것이고 뭐 네. 그런 입장인 것이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네. 지금 입장이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졌어요. 네. 그래서 야, 그 덩달아 다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뭐 다 애매해. 네. 그래서 이게 자 돌격 앞으로 하나 했는데 네. 이게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준비를 안 한 안 한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야. 그렇죠. 네. 그런 형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 의원님도 애매해. 내가 아니 이게 그래서 드디어 총성이 울렸나 그랬는데 이게 아닌가 봐. 뭐 이런. 싸워야 돼 말이야.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의원이 뭐 기자회견도 준비했었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제 관련된 내용을 장성철 소장이 MBC 라디오에서 얘기했고 아마 내일이죠, 토요일이. 정신이 없어. 내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에서 또 얘기하겠죠. 예, 거기에서 또 더 많은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 사람 주가 올라가네. 예, 장성철 소장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 양반은 뭐 2, 3년을 이걸로 아주 주가를 아주 고공행진을 하신 분이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걸 보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있고 당협위원장 조직책들 물갈이가 있었잖아요. 로비는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 내가 듣는 얘기로는 그때 일단은 선거는 다소 좀 기한이 남아있는 시기에서 일단 당협위원장 조직 퇴역이 되기 위한 로비가 많았다.